자, 이런 종목, 이런 차트 형태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주가가 쭉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고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조정을 보일 때 여기서 바닥을 잡고 한 번 더 들어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밑으로 빠져서 여기서 들어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더 빠져서 완전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것인지. 주가가 상방으로 갈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가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뭐 두세 번 맞출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맞추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응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자리를 다 알려드렸죠.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올라가는 패턴, 여기서 멈추고 올라가는 패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올라갈지,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빠져서 그 다음에 올라갈지,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더 쉬운 건 제가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배웠다는 거죠. 자, 주가가 고점에서 밑으로 빠졌을 때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돌아서는 자리, 이 다음 선이 어디예요? 여기 2분의 1 여기 걸리는 자리들, 그 다음에 여기 종가 걸리는 자리들. 현재 주가는 누가 봐도 단기 하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단기 하방으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차트를 넓게 보면은 더 큰 추세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단기 추세가 큰 추세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돌린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고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의미 있는 선상을 얘도 깨고 얘도 깨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뭐야, 이거 별 볼 일 없네? 뭐 이건 끝난 주식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차트의 흐름과 원리를 알게 되면은 아, 이런 자리에서는 이 친구가 한번 돌아가는구나, 얘를 한번 올렸다 빼겠구나.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맞는 겁니다. 물론 그대로 빠지는 종목도 있겠죠. 저 밑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주가가 여기까지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이평선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61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선, 지금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2060이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은 데드 크로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때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자, 5일선 위로 올라타 버리면은 이 친구가 여기까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이 차트 흐름은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제 영상에서. 자, 크로스를 일으키고 하락이 멈추고 위로 올라가면서 2060 아니면은 하락폭의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올 때 지지를 받고 넘어가면은 매수 관점. 시간을 쭉 끌다가 여기를 통과하는 캔들이 생기면은 얘는 2060 기준봉. 자, 그럼 우리가 이 상단에서 발생하는 자리, 첫 번째 자리도 배웠고, 자, 2060 사이로 파고드는 요 자리도 배웠죠. 두 번째 자리도 배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2060 치고 올라가는 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리. 또 하나 추가하면은 요 사이에 2.5, 요 사이에 21선 흐름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지만, 자, 요런 차트 말고 여기서 이제 치고 21선을 먼저 치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총 5개, 크게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총 5개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지도 배웠죠. 매수 타점을. 물론 이 자리도 배웠고 이 자리도 배웠습니다. 스마일의 24부작을 다 배웠어요. 그 자리는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데 24부작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자기가 초보자라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공개 영상이라 그때그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시청을 했던 분들이면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건 이제 싹 잊어버리고, 자, 현재 이번 달이 끝나가죠. 몇 거래일 안 남고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갈 텐데,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5월, 그 다음에 여기가 6월 달. 자, 이때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6월 달 시초가, 6월에 양봉을 만드는 시가를 잡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밑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몇 거래일 안 남은 그 상태에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 그러면은 빠지고 있다. 그럼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시가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던 여기던 시가가 형성이 되면은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횡보를 하거나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자, 올렸어. 그 다음에 6월달 넘어가고 시가가 정해지고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밑으로 빠지면은 음봉으로 바뀌죠. 그럼 이 친구가 상승을 했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넘어가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자리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그런데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매매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계속 빠지면은 매매 대상이 아니죠. 아까 설명한 대로 자,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이제 가능하고 매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게 힘들다 하는 분들은 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올라오는데 저항 맞고 다시 빠지면은 안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나. 녹십자 MS 볼까요? 녹십자 MS. 자, 이 친구가 상승을 하고 밑으로 쭉 빠지는데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서 올라갈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잠깐 보고 갈게요. 녹십자 MS. 자, 윗꼬리들을 계속 달면서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2060 이탈시키면서 2060 데드크로스 지켜주면은 좋은 자리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저점은 깨지 않고 하락이 멈췄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당연한 얘기지만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았다. 지켜주고 있다. 자, 저점을 이탈하고 저점을 이탈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 저점을 지켜주고 있다. 의미 있는 선상을 지켜주면서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 위로 올라타면은 단기간에 벌어지는 주가 쌍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통 중간 지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주가가 2060의 저항을 맞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수 관점.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모였던 자리는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들을 때뿐이고 나는 모르겠다. 실전에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 유행을 타지 않는 차트 흐름이죠. 자, 상승을 시키고 몸통 중간에서 지지를 받고 최저 거래량 상승 반전. 자,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자리가 나왔고, 자, 그런데 나는 정말 모르겠다. 영상 볼 때만 그렇구나.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막상 실전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5월. 4월이죠. 그 다음에 5월. 요 캔들이 5월의 시가. 그럼 이 주가가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쪽에다 선을 쭉 내리면은 여기는 3월. 자, 이때 봤다. 자, 여기는 매매를 안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친구가 월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하락을 하다가 7월 달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8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자, 6월 달은 2060, 7, 8월 가면은 대형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 계속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시가 자리에서 누보. 자, 주가가 상승을 시키고 고점을 형성한 후에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이 친구는 2060 밑으로 빠졌어요. 그런 다음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춘 후, 자, 5일선 올라탈 때 자기가 매수에 들어갔는데, 자,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까지. 물론 이 친구는 그 전에 찔러준 캔들이 있지만 반등이 나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잡아주는 상황에서만. 그럼 손절과 먹을 수 있는 폭이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파고들면은 21선 저항이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지켜주면서 넘어가는 자리. 여기서 반등을 주던 뭐 하락을 하던 다음 달 바뀌는 시가 자리에서 줌 인터넷, 데이터 솔루션 뭐 다 똑같죠. 형태는 거의 같은 섹터들이 많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효성 OMB 아니면 자화전자, KPF. 자, 이런 종목 봤을 때는 저항 맞고 혹시라도 밑으로 빠지게 된다. 그럼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주는 선에서는 다시 5일선 타고 넘어가는 자리. 애매할 경우는 자, 월봉의 시초가 위로 올려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은 초보자분들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 K스피드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빠졌다가 돌릴 수 있는 자리 나오는지 확인하고, 동원수산, 그 다음에 한성기업, 일동홀딩스, GS글로벌. 지금 보신 종목들은 제가 골라놓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대충 찍어서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들이나 특정 기간 안에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좋겠죠.